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둘러싼 한국의 혼란에 극우 유튜버들의 음모론이 있다는 외신의 분석이 나오면서 이 찍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공포와 음모론이 어떻게 한국의 정치적 위기를 부추기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윤석열의 당선을 도왔던 극우 유튜버들이 계엄령에 실패한 윤석열의 동맹이 됐다라고 꼬집으면서 제대로 개망신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반란을 일으킨 것은 윤석열이 아니라 야당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지난 4월 총선은 조작됐기 때문에 무효라고 생각한다 라며 그들에게 윤석열 수호는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종북주의자들로부터 한국을 지키는 것과 동의어로 여겨진다 라고 꼬집었다고 합니다. 또 뉴욕타임스는 대다수 한국인은 그런 음모론을 우익 유튜버들이 퍼뜨린 온라인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 여기지만 뿌리 깊은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그들은 윤석열의 상황을 둘러싼 혼란을 부추겨 열성적 신봉자들을 거리로 나가게 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배후에 마가가 있다면 윤석열은 태극기 부대가 있다라며 윤석열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한국판 마가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스는 탄핵 반대 집회 연설자들은 윤석열을 탄핵하려는 시도를 북한의 명령에 따른 쿠데타라고 부른다면서 이들은 애국가와 성적인 물결, 좌파 정치인들이 중국과 북한에 나라를 넘길 것이라는 악의적 비난으로 집회를 고조시키고 있다라며 비판했는데요. 이어 윤석열은 정치적 고민이 깊어지면서 급진화된 우파와 더 공개적으로 연대했고 자신에게 적대적인 언론인들이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라고 비난했다라며 심지어 우익 유튜버를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에 임명하기도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석열의 계엄령은 알고리즘 중독으로 인해 시작된 세계 최초의 내란일 가능성이 크다라며 알고리즘은 정보가 바이러스처럼 퍼지도록 하고 사람을 그 정보의 노예로 만들기도 한다라고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이어 윤석열과 지지자들이 내세우는 주장과 극우 유튜버들의 음모론이 상당히 유사하다라며 유튜브가 선호하는 정보를 더 많이 보여주는 알고리즘 때문에 사용자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증 편향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한국의 정치가 그런 함정에 빠져 양극화가 심해졌다라는 평가를 내리며 무식한 윤석열과 극우 이직들을 비판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력은 강하다라고 평가하며 윤석열의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한국 정부에 직접 전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개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없는데요. 6일 블링컨 장관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밝히면서 국진당과 이직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은 다만 민주주의는 다른 시스템과 달리 도전에 숨는 것이 아니라 아플지라도 직면하는 특성이 있다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에 깊은 신뢰를 얻었다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헌법을 지켜내는 과정에서 평화적으로 노력한 것을 평가하며 한국이 민주주의 선도국으로서 헌법에 입각해 앞으로 나아갈 것을 믿는다고도 평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러다가 무식한 극우 이치기들은 블링컨 장관도 빨갱이라고 CIA에다가 신고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미국이 대놓고 한 소리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국진당과 극우 이치기들을 보고 있으니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배우 이동욱 씨가 윤석열의 12.3 내란 사태에 대해 소신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현재 배우 이동욱 씨는 영화 하얼빈에서 독립의 의지를 불태우는 독립운동가 이창섭이란 인물을 연기했는데요. 영화 하얼빈의 흥행 독주 속에 많은 관객들은 하얼빈의 시대적 배경이 현재 탄핵 정국과 맞물린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나라를 잃게 생긴 독립투사들의 결연한 의지가 현재 탄핵 찬성 시위에 나오는 이들과 겹쳐 보인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동욱 씨는 안타깝다. 영화에서 이토가 이 나라는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이끌지만 국민의 힘으로 이겨낸다 라고 말한다. 그때도 지금도 역사가 반복되는 게 안타깝다라며 무식한 윤석열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는데요. 또 배우 이동욱 씨는 그렇게 이겨낸 국민들의 저력이 있고 서글픈 말이지만 DNA가 있지 않나. 잘 이겨내고 나라가 정상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런 시국을 예상하지 못해서 참 묘했다. 하루 앞을 예상 못하는 요즘인데 이 시국과 영화가 맞물리니 묘하면서도 안타까웠다라고 토로했습니다. 네, 또 최근 이동욱 씨는 탄핵 찬성 시위에 나가는 팬들을 향한 응원 메시지를 전하면서 네,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었는데 네, 유명인으로서 해당 발언에 부담은 없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말 그대로 집회 나가는 팬들을 응원하고 싶었다. 추운 날씨에 고생하니까. 옆자리에 함께 있을 순 없으니 힘내라는 말을 하고 싶었다. 많은 국민분들이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라고 말하면서 네, 극우 이찌기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또 다른 소식입니다. 대통령 경호처에 김건희 라인이 네,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하루 뒤인 지난 4일 경찰 체포를 위해 결박용 케이블 타이와 실탄 지급을 검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네,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지난 토요일 경호처 간부들을 모아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군과 경찰이 우리를 배신했다. 경호처가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연설해서 분위기를 다잡았다고 한다. 라며 이 자리에서 케이블 타이 400개를 준비해라. 경찰이 관저에 들어오면 무조건 체포하라고 이야기했다는 제보 내용을 전했는데요. 네, 또 윤건영 의원은 당일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제보에 따르면 이런 일들은 박종준 경호처장을 패싱하고 벌어졌다라며 간부 일부가 경호관이 무슨 체포 권한이 있냐라고 문제를 제기해 케이블타이 지급은 유야무야 됐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경호처가 소속 요원들에게 실탄 사용도 배제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에 관한 추가 제보도 공개를 했는데 네,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김건희 라인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재집행에 대비해 박종준 경호처장을 패싱하고 실탄 지급을 검토했다가 보류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윤건영 의원은 경호처 내에 김건희 라인과 김용현 라인이 있는데 경호처 내 일종의 패밀리라며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부장급으로 김신 가족부장 등이 내부 분위기를 다잡고 앞장서서 요원들을 독려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윤건영 의원은 이들은 V2, 김건희 라인이자 김용현 전 경호처장 시절에 아주 잘 나갔던 사람들이라며 김건희 라인에 의해서 박종준 경호처장을 패싱하고 실탄 지급 부분도 논의했던 것 같다. 경호처장에 보고 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경호처장이 중단시켰다는 제보를 받았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경찰을 체포하기 위해 케이블 타이를 준비하고 네, 거기다가 실탄 지급까지 준비했다니 네, 정말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싶은데요. 네, 뒤에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윤석열 김건희를 보고 있으니 네, 정말 기가 찰 따름입니다.